자, 일어납시다. 자, 다음 아까 얘기했던 요 생명과학 질문입니다. 자, 요거는요. 이게 근데 진짜 좀 그 여러분들 고3 수능국어 때그 기출 중에 꼭 푸는 기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요게 좀 글이 되게 잘 짜여 있어요. 잘 짜여 있고 응집성 높은데 응집성이 높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어떤 내용이 연결이 잘 돼 있는데 연결이 막 다닥다닥 붙어서 연결된 게 아니라 막 산재해 있어. 여기 막 다 떨어져 있어. 근데 얘네들이 다 모아보면 하나로 연결되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런 글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수준 높게 쓰인 글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글들의 어떤 글 내용의 어떤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이제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풀고 나면은 이제 좀 몇 가지 설명을 좀 해줄게요. 자, 일단은 문제는요 46번 문제, 48번 문제 이렇게 두 개를 풀 겁니다. 46, 48. 자, 요거 시간 10분 줄게 한번 풀어봅시다.
자, 앞에 보세요. 여기까지. 앞에 보세요. 자, 폈어. 마지막 거. 마지막에 푼 거야. 풀었는데. 풀었는데 같이 보고 있었던 거야? 알겠어요. 자, 봅시다. 보니까 4명인데요, 여러분들. 2명은 메모를 하면서 읽었고요. 2명은 메모를 안 하면서 읽었어요. 뭐가 정답이냐? 정답은 없어요. 자기 편한 대로 하면 돼. 이 지문은 나도 읽으면서 메모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이름이 너무 길어, 인간적으로. 그래서 아무리 봐도 그냥 앞 글자만 봐도 이게 기억이 안 돼요. 좀 프로 시작하는 게 2개나 있고 그래가지고. 맞죠? 자, 그래서 메모를 했는데 안 해도 되는 사람은 머릿속으로 구조를 만들면 됩니다. 근데 나는 그게 걱정이야. 메모를 할 거면 제대로 구조를 짜야 돼. 제대로 구조를 짜자. 그러니까 메모를 하면 그 내용에 핵심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핵심은 꼭 여기에 적힌 문장이나 단어가 아닐 수도 있어. 구조일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구조를 잘 짜놓으면 나중에 뒤에 나오는 보기 문제를 수월하게 해결이 가능하고요. 구조를 제대로 못 짜놓으면 구조를 짰는데도 뭘 봐야 돼? 지문을 봐야 돼. 구조를 짜는 이유는 뭔데? 이거 안 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적어도 구조로 좀 최대한 해결될 수 있게끔 그거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혈액은 세포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한답니다. 모르는 사람 없죠? 피는 뭐 나도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뭐 저기 뭐냐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며. 기억 안 나요? 나 중학생 때 배웠던 기억나는데 피는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며. 맞죠? 그래서 좀 우리가 막 호흡 같은 거 할 때 왜 피가 뭐 산소를 뭐 공급한다며. 맞죠? 자, 그래서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만약 혈관벽이 손상되어 출혈이 생기면 손상 부위에 혈액이 응고되어 혈액 손실을 막아야 한답니다. 혹시 피가 굳는다는 사실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죠? 다 알아요. 맞죠? 자, 그럼 보세요. 피가 굳는다는 건 다 알아. 피가 굳어서 뭐 해? 피가 흐르는 걸 막아줘. 딱지 생기잖아. 이것도 다 알아. 맞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 아는 이야기. 여기서부터 봅시다. 혈액 응고는요, 섬유소 단백질인 피브린이 모여서 형성된 섬유소 그물이 혈소판이 응집된 혈소판 마개와 뭉쳐서 혈병이라는 덩어리를 만들어내는 현상이래요. 자, 정보를 크게 2가지로 나눈 건데 하나는 개괄적인 거고 하나는 조금 구체적인 거야. 개괄적인 정보 하나는 뭐냐면요, 혈액이 응고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여기 덩어리라고 돼 있으니까 덩어리가 만들어지는 걸 응고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 만들어진 덩어리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 혈병이라고 한다고. 맞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가장 기본적인 정보 하나야. 여기서 조금 더 세부적인 거 들어가면 어떻게? 섬유소 그물이 뭐랑 만나? 혈소판 마개랑 만난대. 이해돼요? 자, 근데 얘가 뭔지 알아요? 근데 생명하는 사람은 알 수도 있겠지. 나는 일단 이게 뭔지 몰라. 혈소판 마개 뭔지 몰라. 근데 혈소판이라는 말은 과거에 들어본 적 있어. 자, 섬유소 그물 마개. 그러니까 나는 그물 마개 합쳐져서 뭐가 만들어진다? 덩어리가 만들어진다. 그 덩어리 이름을 뭐라고 한다? 혈병이라고 한다. 까지 정보. 실제로 내가 이 지문을 읽을 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자, 다음. 혈액 응고는 혈관 속에서도 일어나는데 이때 혈병을 혈전이라고 한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내가 얻은 정보, 혈병이랑 혈전은 성분이 다르다, 똑같다? 똑같다. 위치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진다고. 혈관 바깥에 굳으면 걔는 혈병, 안에 굳으면 혈전. 끝이야. 맞죠? 자, 이물질이 쌓여서 동맥 내벽이 두꺼워지는, 그래서 혈병은 혈전이랑 똑같다. 위치만 다르다. 자, 그 다음 동맥 내벽이 두꺼워지는 동맥 경화가 일어나게 되면, 동맥 경화는 들어봤다, 그쵸? 경화가 무슨 말이야? 경화, 간 경화, 동맥 경화. 경화가 뭔데요? 대답하는 데서는 꽤 있던데. 경화, 우리 된 소리를 경음이라고 합니다. 경이 뭘까요? 뭐라고요? 아닙니다. 또 경 쓰이는 거 있어. 우리 이 입천장 소리, 센 입천장 소리를 경구개음이라고 합니다. 경이 뭘까요? 다 똑같은 경자야. 단단하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우리가 경도를 잰다라고 하면 단단한 정도를 잰다, 이런 말들 많이 하죠. 그래서 그 경도라고 하는 말도 왜 비문학에 좀 자주 나오죠. 자, 이 경이라고 하는 건, 경화는, 화는 뭐야? 되다잖아. 되다. 단단해지답니다. 단단해지다. 동맥벽이 단단해지면 거기 부위에 뭐가 가라앉는데요? 덩어리들이 가라앉는데. 혈전이 덩어리라며. 덩어리들이 가라앉는데요. 자, 그럼 물어봅시다. 혈관 안에 덩어리가 가라앉아 피가 순환이 잘 돼, 안 돼? 안 돼. 맞죠? 그게 동맥경화야. 혈류 감소 일어나겠지. 순환 잘 안 되니까.
맞죠? 일어나서 혈관 질환이 발생하기도 한대요. 이러한 혈액의 응고 및 원활한 순환에 비타민 K가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자, 여기서 조금 높은 수준의 의문 하나 가져볼까? 응고 이야기 이때까지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 위에 읽었던 정보를 바탕으로 응고가 뭘로 만들어지는지 알아. 응고된 애의 이름까지 우리 알아. 맞죠? 자, 그런데 이 응고에 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K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잘 보세요. 응고가 됐어. 동맥경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혈전이 침착돼서 덩어리가 만들어지는 게 응고잖아. 그럼 생각해 봐봐. 혈전이 침착돼서 혈액이 응고가 잘 돼. 너무 응고가 잘 된다고 칩시다. 비타민 K. 응고가 잘 돼. 그러면 피가 잘 통해 순환이 잘 돼, 안 돼? 생각해 봐. 순환이 잘 돼, 안 돼?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들만한 띵은 뭐가 있을까요? 혈액의 응고 및 원활한 순환에 비타민 K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뭐 얘기 안 했어? 순환 이야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 이해돼요? 자, 이때까지 지금 여기에서 전부 응고 얘기하고 있어. 심지어 응고가 많이 돼서 침착되면 뭐가 된대요? 동맥경화 일어난다며. 피가 안 통하는 거잖아. 근데 비타민 K는 지금 응고에도 역할을 주는데 뭐에도 역할을 준대요? 순환에도 역할을 준다며. 순환 얘기 안 나왔어. 이해되죠? 언제 나오는데? 저 뒤에 나옵니다. 저 뒤에. 자, 봅시다. 비타민, 그래서 읽으면서 뭐가 들면 좋냐면 찝찝함이 남아있어야 돼. 순환 얘기 안 나왔는데. 끝까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나올 수도 있어. 맞죠? 자, 그래서 그 찝찝함을 가지고 한번 봅시다. 비타민 K는 혈액이 응고되도록 돕는데요. 지방을 뺀 사료를 먹인 병아리의 경우 지방을 녹는 어떤 물질이 결핍되어서 혈액 응고가 지연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물질을 비타민 K로 정했대요. 자, 어떤 물질이 자, 지방을 뺀 사료를 먹였더니 얘가 결핍돼 있어. 그럼 얘는 어디에 녹아 있어? 지방에 녹아 있어. 맞죠? 걔를 뭐라고 불렀어? 비타민 K라고 불렀대요. 자, 혈액 응고는요, 단백질로 이루어진 다양한 인자들이 관여하는 연쇄 반응에 의해서 일어난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머릿속 세팅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쇄는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아닙니다. 이게 뭐야? 순서야, 순차적으로 일어나요. 맞죠? 자, 그래서 연쇄 반응하고 나서 그 다음 바로 부사 뭐 나옵니까? 우선이라는 말이 나와요. 뭐가 나온다? 순서가 나온다. 맞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순서 뭡니까? 여러 혈액 응고인자들이 활성화된 이후라고 되어 있죠. 자, 혈액 응고인자들이 활성화된 이후 뭐가 활성화된답니까? 프로트롬빈이 활성화된답니다. 자, 그럼 이게 첫 번째면 얘가 뭐가 돼? 두 번째 순서가 되겠지. 그렇죠? 자, 다음 트롬빈으로 전환된답니다.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세 번째 순서가 됩니다. 맞죠? 자, 다음 트롬빈은 혈액에 녹아있는 피브리노겐을 불용성인 피브린으로 바꾼답니다. 자, 그럼 이게 뭐야? 네 번째 순서가 되겠지. 자,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연쇄적이라고 했으니까 순서야. 맞죠?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일어나는 현상 자체가 뭐라는 거야? 여러 혈액 응고 인자가 뭐가 된다? 활성화가 된다고. 맞죠? 인자가 무슨 말인데? 인자. 그러니까 알아보세요. 원인이 되는 놈들이라는 말입니다. 원인이 되는 놈들. 그걸 인자라고 불러요. 알겠죠? 자, 혈액 응고인자가 활성화가 된대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되는데? 프로트롬빈이 활성화가 됩니다. 자, 다음 세 번째는 어떻게 돼요? 자, 잘 봐봐. 나 순서를 그려볼 건데 여기 활성화되고 나면 그 다음 얘가 활성화가 되는 거야. 맞죠? 자, 근데 난 여기서 실제로 나 이렇게 했어요. 자, 트롬빈으로 되면서 화살표를 좀 다르게 표시했어. 왜 그런데? 얘는 순서야. 나는 얘를 무슨 표시로 해놨냐면요, 전환의 의미로 표시를 해놨어요. 왜? 그러니까 얘랑 얘 서로 다르거든. 근데 얘랑 얘 서로 똑같은 애야. 그러니까 근본이 똑같아. 얘가 전환되는 거야. 맞죠? 자, 다음 4번 봅시다. 4번은 나는 어떻게 했냐면, 자, 피브리노겐이 뭐가 된다? 잠깐만, 전환 표시 이거였다. 그쵸? 뭐로 전환된다? 피브린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전환. 자, 그리고 얘네를 묶어서 뭐라고 부를 거야? 트롬빈의 역할이라고 부를 거야. 트롬빈이 얘로 변하는 거야?
아닙니다. 맞죠? 자, 얘는 역할이야, 역할. 근데 이거 별로 어렵지 않죠? 근데 이 구조를 잘 짜놓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좀 더 편해집니다. 그래서 구조를 좀 잘 짜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메모 할 거라면. 그렇죠? 꼭 나처럼 나랑 똑같이 할 필요는 없겠지만. 자, 봅시다. 비타민 K는 프로트롬빈을 비롯한 혈액 응고인자들이 간세포에서 합성될 때 이들의 활성화에 관여한대요. 자, 비타민 K가 무엇에 관여한다? 활성화에 관여한다. 자, 활성화는 다시 비타민 K가 활성화에 관여한다고 했으니 자, 여기 순서 있다. 그렇죠? 여기에서 그럼 비타민 K가 필요한 상황, 비타민 K는 어디에서 사용이 되는데, 어느 순서에서 사용되는데, 확실하게 몰라도 활성화는 요 두 개잖아. 맞죠? 그럼 뭐야? 요때 비타민 K가 필요하겠네. 는 추론 가능하죠. 실제로 나중에 나도 이제 이거 관련된 정보를 좀 찾아보니까 이때 필요하긴 하더라. 맞죠? 이때 필요하긴 한데 모르잖아, 아직까지 읽어서는. 근데 어찌됐건 활성화 타임은 언제야? 요 타임이야. 그럼 적어도 요때 비타민 K가 필요한 거야. 활성화에 관여한다고 했으니까. 이해되죠? 자, 다음. 활성화는 칼슘 이온과의 결합을 통해서 이루어진답니다. 자, 잘 보세요. 활성화라고 하는 개념은 칼슘 이온과의 결합을 통해서 이루어진대요.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 칼슘 이온과 결합이 없었어. 그러면 활성화 이루어질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이거 우리 봐봐봐. 얘 필요 조건입니다. 필요 조건. 맞죠? 얘가 없으면 얘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나는요, 이제 앞으로 활성화가 되었다 라는 말을 또 다르게 이해하면 이렇게도 이해할 거야. 칼슘 이온과의 결합이 성공했다. 칼슘 이온과 결합했다. 로 연결할 거야. 알겠죠? 자, 활성화가 됐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뭔데? 칼슘 이온과의 결합을 했다고. 근데 칼슘 이온과 결합했다고 해서 활성화가 됐다는 건 100%는 아니야. 왜? 알 수 없어. 다른 변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근데 얘가 됐다는 건 얘는 무조건 됐다는 거거든. 맞죠? 자, 다음 봅시다. 혈액 단백질이 칼슘 이온과 결합하려면, 다른 말 바꿔볼까? 혈액 단백질이 활성화가 되려면 카르복실화가 되어 있어야 된대요. 뭔지 알아요? 몰라. 나도 몰라. 근데 하나는 알 수 있어. 화가 무슨 말인데요? 될 화자야. 비음화 생각해봐봐. 비음화. 비음이 아닌 애들이 비음이 되는 게 비음화야. 유음이 아닌 게 유음이 되는 게 유음하고.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카르복실이 아닌 애가 카르복실이 되는 걸 카르복실화라고 한다. 오는 유추할 수 있어. 이해돼요? 자, 볼게요. 카르복실화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중 글루탐산이 감마 카르복시 글루탐산으로 전환되는 거. 그 카르복실화가 뭔데? 얘가 얘로 변하는 거. 카르복시 머시기 얘를 그냥 줄여서 카르복실이라고 하나 보네. 이해돼요? 자, 전환되는 것을 말한대요. 이처럼 비타민 K에 의해서 카르복실화가 되어야 활성화가 가능한. 자, 봅시다. 칼슘 이온과 결합하려면, 활성화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 카르복실화가 필요하다. 카르복실화가 되어 있어야 얘가 될 수 있고, 얘가 되어 있어야지 뭐가 될 수 있어? 활성화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되죠? 얘의 필요 조건이 얘고 얘의 필요 조건이 얘인 거야. 이해되죠? 자, 그러한 단백질을 뭐라고 한다?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비타민 K가 있어야지만 활성화가 가능한 거지. 맞죠? 자, 다음. 비타민 K는 식물에서 합성되는 비타민 K1과 동물 세포에서 합성되거나 미생물 발효로 생성되는 비타민 K2로 나뉜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일단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거, 1이 뭐고 2가 뭐고는 나중이고, 일단은 뭐로 나눠진다? 두 개로 나눠진다. 그 다음, 하나는 동물이고 하나는 식물이다. 연결돼요. 그 뒤로는 찾아도 되고 안 찾아, 기억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나라면 그냥 다시 와서 볼래. 1, 2 헷갈릴 것 같아. 자, 봅시다. 그런데 혈관경관과 관련된 비타민 K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이 발견되었고, 이는 칼슘의 역설과도 관련이 있답니다. 자, 한번 물어봅시다. 어떤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의 명확한 뜻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단 말이야. 두루뭉술하게 생각하면 안 돼. 역설의 뜻이 뭔데요? 이거는 국어 시간에 배웠잖아. 역설의 뜻이 뭐야? 말이 안 나네. 그쵸? 그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한자로. 참가음 앞에 뭐라고 하는데?
겉보기에 모순된 말이지만이라는 말이 있어요. 말이 안 맞다는 게 무슨 말이야? 모순되다 이 말이야.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뭐 궁금해야 되는데 이름이 역설이라고 붙었으면 역설은 반드시 모순이 있어야 되거든. 뭐가 모순인데? 봅시다. 칼슘의 역설과도 관련이 있대요. 나이가 들면 뼈 조직의 칼슘 밀도가 낮아진답니다. 나이 들면 칼슘 밀도 낮아져 높아져? 낮아지는 거 우리 다 알아. 그럼 역설이야? 아니야, 그게 자연이야. 맞죠? 칼슘 밀도가 낮아지면 골다공증이 생기기 쉽답니다. 이거 역설이야? 아니야, 밀도 낮아지면 골다공증 생기지. 골다공증이 뼈에 구멍 생기는 거잖아. 맞죠? 자, 그럼 물어봅시다. 이를 방지하고자 칼슘 보충제를 섭취한대요. 역설이야? 아니야, 필요하니까 먹지. 자,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서 혈액 내 칼슘 농도가 높아졌어. 이거 역설이야? 아니지. 왜? 먹었으니까 높아져야지. 그러면 칼슘 농도는 높아졌어. 먹었으니까. 돌밀도는 높아지지 않고. 자, 먹었는데 골밀도 높아지지 않았어. 역설이야? 역설 아니야? 역설이지. 이해되죠? 그럼 요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바로 뭐야? 칼슘의 역설이라는 거야. 이해되죠? 먹었는데 밀도는 농도는 높아졌어. 혈액 속에. 근데 뭐가 안 높아져? 골밀도가 높아지지 않는데요. 자, 그럼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역으로 추론할 수 있는 건 뭘까? 예를 들어서 보충제를 먹었어. 피 속에 칼슘이 있어. 얘가 여기에 있는 피 속에 있는 칼슘이 피 속에 계속 있으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어디로 갔어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뼈로 갔어야 된다는 거야. 뼈로 갔어야 되는 칼슘이 가지 않았다는 뜻이겠지. 그래서 피 속에 계속 남아있어. 남아있으면은 걔가 뭘로 바뀐대요? 석회로 바뀐대요. 연결돼? 석회로 바뀐대요. 석회로 바뀌어서 혈관 속에 어떻게 된대요? 쌓이게 된대요. 그러면 또 뭐가 된대요? 동맥경화가 생긴답니다. 건더기가 생기니까 피 속에. 이해되죠? 자, 혈관 석회화는 그 혈관 근육세포 등에서 생성되는 NGP라고 하는 단백질에 의해서 억제된답니다. 자, 그럼 끊어봅시다. 자, 지금 혈관 석회화가 MGP에 의해서 억제된다며. 그 다음, 그러면 MGP 단백질은 혈액순환에 도움되는 거야? 아니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안 되는 거야?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쌓였던 돌멩이, 석회를 뭐 하는 거야? 없애주는 거 아니야. 맞죠? 자, 이 단백질이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이랍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한 번 더 얘기해 줍니다. 자, 비타민 K가 부족하면 MGP 단백질이 활성화되지 못해서 혈관 석회화가 유발된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자, MGP 단백질이 활성화되지 못하면 피 속에 뭐가 쌓인다? 석회가 쌓인다. 그것 때문에 동맥경화가 일어난다. 그 동맥경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뭘 먹는다? 비타민 K를 먹는다. 그러면 혈액이 잘 돌아 안 돌아? 잘 돌아. 다시 연결해볼까? 앞에 있는 내용. 아까 의문이 이제 풀리는 거야. 이해돼요? 자, 혈액의 응고 및 원활한 순환에 비타민 K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응고 얘기를 앞에서 계속 하고 있어요. 순환 얘기 어디서 처음 나오는 거야? 저기서 처음 나오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혈액의 응고 및 원활한 순환에 비타민 K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순환 이야기가 안 나올 거면 얘를 적을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지난번에 뭐라고 했어? 이거 지문 쓴 사람 누구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교육청 모의고사 있잖아. 교육청 모의고사는 이런 거 나중에 뒤에 안 나오는데 적혀 있을 수 있어. 왜냐면 국어 선생님이 만들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모르거든. 전문가가 아니잖아. 근데 이거 해당 분야 교수님이 쓴 거야. 왜 썼는데? 필요하니까 쓴 거야. 이해돼요? 자, 그 부분이 우리가 평가원 지문이랑 교육청 지문이 좀 다른 점입니다. 알겠죠? 자, 지금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다시 순환 얘기가 나올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비타민 K가 부족하면 MGP 단백질이 활성화되지 못해서 석회화가 유발돼. 비타민 K를 먹으면 활성화가 돼서 혈관에 석회가 안 쌓일 거야. 동맥경화가 안 쌓여. 안 돼. 혈관이 잘 돌아. 순환이 잘 되는 거야. 이해되죠? 자, 다음 비타민 K1과 K2는 모두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의 활성화를 유도하지만 K1은 간세포에서 K2는 이외의 세포에서 활성이 높대요. 자, 그래서 K1은 간세포, K2는 그 외의 세포인데, 자, 여기까지만 딱 읽고도 하면서 느낌이 딱 바로 오면 좋지만 그 다음 문장에서 한 번 더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간세포 얘기 아까 어디서 나왔게요? 여기서 나왔습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 두 번째 문단 뭐 과정이었어? 응고되는 과정이었거든. 이해돼요? 자, 그래서 다음 문장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앞에 봐봐. 그러므로 혈액 응고 인자의 활성화는 주로 누가 한다고? K1이 한다고.
자, 그 이외 세포에서 합성되는 단백질의 활성화는 누가 한다고? 그 이외 세포 K2가 한다고. 그러면 이거 지금 뭐 얘기하는 겁니까? 아까 비타민 K의 역할 두 개 뭐였어? 응고, 순환. K1이 뭐 하는 역할을 한다고? 응고 역할 한다고. K2는 무슨 역할 한다고? 순환해주는 역할 한다고. 석회화를 방지한다고. 그럼 봐봐. 그 이외의 세포에서 합성되는 단백질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 하나 우리 지문에서 배웠네. 뭐였는데? MGP 단백질. 이해돼요? 그 이외의 단백질이라고 지금 이름을 바꿔놓은 거 아니야. 이해되죠? 뭐 다른 것도 있겠지 당연히. 근데 우리 몰라. 지문에 안 나왔으니까. 얘가 뭔데? 얘야. 맞죠? 자, 그러니까 K2는 순환, K1은 응고에 도움을 주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에 따라 일부 연구자들은 비타민 K의 권장량을 K1과 K2로 구분해서 설정해야 하며 K2가 함유된 치즈, 버터 등의 동물성 식품과 발효식품의 섭취를 늘려야 된다고 권고했답니다. 자, 그럼 물어봅시다. 동물성 지방은 혈액의 응고에 도움을 준다? 순환에 도움을 준다? 순환에 도움을 준다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볼게요. 46번. 칼슘의 역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보통 헷갈리는 건 2번, 4번을 좀 많이 헷갈려 해요. 자, 4번부터 봅시다. 칼슘 보충제를 섭취하면 혈액 내 단백질이 칼슘과 결합하여서 혈관벽에 칼슘이 침착된다는 것이겠군. 쌤, 지난 시간에 독서하면서 얘기했는데 이제 선지 만드는 원리 중에서 그런 거 있다고 했어요. 분명히 글에 나온 내용이야, 하나가. 또 다른 하나도 분명히 글에 나온 내용이야. 근데 얘네 연결하면 말이 안 돼. 이런 것들 많다고 했습니다. 알겠죠? 자, 지금 4번 보면 칼슘 보충제를 섭취했어. 혈액 내 단백질과 칼슘이 결합하여서 혈관벽에 칼슘이 침착됐다. 자, 보세요. 칼슘 보충제를 섭취했어. 혈관벽에 칼슘이 쌓였어. 그 내용이 있어, 없어? 있었어. 이해돼요? 있었어요. 근데 혈액 내에 단백질과 칼슘이 결합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어, 없었어? 사실 없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혈액 내 단백질도 사실은 말이 바뀐 거지. MGP 단백질 얘기하는 걸 거 아니야. 맞죠? 근데 MGP 단백질은 원래 너랑 결합해야 돼. 비타민 K랑 결합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봐봐. 혈액 내 단백질이 비타민 K랑 결합해야 되는데 여기 뭐라고 적혀있어? 칼슘과 결합하여라고 되어 있죠. 아까 내가 칼슘과 결합은 세 글자로 뭐로 바꾸기로 했어? 활성화로 바꾸기로 했잖아. 기억나요? 자, 그래서 사실은 요 내용이 글에 아예 없습니다, 여러분들. 없어. 그래서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봐봐. 여기 뭐라고 적혀있어? 역설이라고 적혀있지. 칼슘 보충제를 먹었어. 칼슘이 쌓였어. 이게 역설이야? 아니잖아. 칼슘 보충제를 먹으면 혈액의 칼슘 농도가 높은 건 역설이 아니잖아. 이해돼요? 자, 2번 보세요.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도 뼈 조직에서는 칼슘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이겠군. 뼈 조직에서 칼슘을 필요로 한다. 얘를 조금만 더 짧은 문장으로 바꾸면 뭐야? 골밀도가 여전히 낮다 이 말이야. 이해되죠? 자, 골밀도가 여전히 낮다는 거 아까 봤었다, 그쵸? 서영아, 정신 차리고. 그쵸? 자, 다음 5번 선진요, 여러분들.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도 혈액으로 칼슘이 흡수되지 않아 골다공증 개선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건데 이거는 글 내용에서 이미 틀렸어요. 자, 혈액에는 뭐가 농도가 높아진다고? 칼슘 농도가 높아진다는 말이 있어. 농도가 높아졌으면 이건 흡수됐지. 흡수됐는데 걔가 뼈로 전달이 안 되는 거죠. 맞죠? 자, 다음 48번 문제 봅시다. 와파린 트롬빈에는 작용하지 않고 비타민 K의 작용을 방해한답니다. 잘 보세요. 비타민 K의 작용을 방해한답니다. 방해하는 거. 자, 다음 플라스미노겐 활성제는요, 피브리노겐에는 작용하지 않고 뭘 분해한답니까? 피브린을 분해한답니다. 자, 다음 헤파린은요,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에는 작용하지 않고 뭘 한대요? 트롬빈의 작용을 억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변화를 주는 포인트는 뭐야? 얘는 자, 비타민 K에게 변화를 주는 거, 얘는 피브린에게 영향을 주는 거, 얘는 트롬빈에게 영향을 주는 거야. 맞죠? 자, 1번 선지 봅시다. 가해의 지나친 투여는 혈관 석회화를 유발할 수 있겠군. 봐봐봐. 혈관이 석회화가 되려고 해. 뭘 먹어야 돼? 비타민 K를 먹어야지.
그래야 뭐야 MCP 단백질이랑 결합할 거 아니야. MCP 단백질이 얘를 풀어주겠지. 맞죠? 비타민 K의 작용을 방해한답니다. 혈관 석회화 쌓여 안 쌓여? 쌓이겠지. 맞죠? 맞는 말. 자 다음 나는 이미 뭉쳐있던 혈전. 자 혈전 뭉쳐있대요. 혈전이 아까 무슨 성분으로 되어 있었는지 혹시 기억납니까? 아 내가 요거 얘기하는데 미안합니다. 자 네 번째 순서 있죠. 아까 이거 기록할 때 네 번째 순서에서요 피브리노겐을 피브린으로 전환시킨 다음에 자 그러면 요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올라갔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딜까요? 여기입니다. 여기. 피브린이 사실은 두 번째 나온 이름이었거든. 앞에 한 번 더 나왔었어요. 여기에 피브린이 섬유소 그물을 만들거든. 섬유소 그물이 마개랑 만나서 덩어리를 만든단 말이야. 맞죠? 자 그럼 이 덩어리 속에는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어? 피브린 성분이 들어가 있어. 이해되죠? 피브린이 없으면 덩어리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왜? 그물을 못 만드니까. 이해되죠? 자 혈전 속에 피브린 있어요. 여기 뭐라고 적혀있어? 피브린을 분해한다고 적혀있죠. 혈전 풀어지도록 할 수 있어 없어? 있겠다 그쵸? 자 그래서 맞는 말. 자 다음 3번 봅시다. 다는 혈액 응고인자와 칼슘 이온의 결합을 억제하겠군. 자 아까 쌤이 칼슘 이온 결합을 뭐로 연결한다고 했어요? 칼슘 이온 결합이 되면 그 뒤에 뭐가 이루어진다고? 활성화가 이루어진다고. 맞죠?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혈액 응고인자의 활성화 있었어 없었어? 있었다 그쵸? 자 그러면 찾으러 가보면 그리고 다도 봅시다. 다의 역할은 뭐야? 트롬빈의 작용을 억제였어.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순서를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잘 보세요. 혈액 응고인자 활성화되는 타이밍 언제야? 첫 번째야. 트롬빈 언제 만들어져? 세 번째 만들어져. 잘 보세요. 비타민 K에 의해서 혈액 응고인자가 활성화되고 프로트롬빈이 활성화되면 그때서야 프로트롬빈이 뭐로 바뀌는 거야? 트롬빈으로 바뀌는 거야. 트롬빈이라고 하는 것의 작용은 몇 번째에 일어나? 세 번째에 일어나. 자 그럼 물어봅시다. 이미 트롬빈이 만들어져 있어. 트롬빈이 만들어져 있다는 건 혈액 응고인자가 활성화됐다는 뜻이야? 안 됐다는 뜻이야? 되어 있다는 뜻이야. 혈액 응고인자가 활성화가 돼야지 얘가 활성화가 되고 얘가 활성화가 되면 그때 바뀐다고. 맞죠? 그러면 트롬빈이라는 게 이미 만들어져 있던 시기에는 혈액 응고인자는 무조건 활성화가 된 이후입니다. 이거 이해돼요? 자 그러면 선지 한번 보세요. 트롬빈의 작용을 억제한다며 얘는 안 건들고 맞죠? 자 트롬빈의 작용을 억제하는데 트롬빈이 만들어져야지 얘를 억제할 거 아니야. 그러면 트롬빈이 만들어진 상태에서는 혈액 응고인자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야? 안 되어 있는 상태야? 이미 되어 있는 상태지. 자 그럼 얘를 억제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순서가 중요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뭐야? 얘가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 다음 4번은 좀 찾기 쉬웠을 거고 5번 한번 봅시다. 나와 다는 모두 피브린 섬유소 그물의 형성을 억제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피브린은요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피브리노겐이 뭐가 된다고? 피브린으로 전환된다고. 자 그 다음에 얘의 역할이 뭐였어? 얘가 누구의 역할이라고? 트롬빈의 역할이라고 아까 그랬던 거에서. 맞죠? 자 그러면 나와보세요. 피브리노겐은 작용하지 않는데 피브린을 갖다가 분해해버린답니다. 피브린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 피브린 섬유소 그물의 형성을 억제하겠군. 맞는 말이겠다 그쵸? 다 봅시다.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은 작용하지 않고 트롬빈의 작용을 억제한답니다. 트롬빈의 역할 뭐야? 얘를 얘로 바꾸는 거야. 얘를 억제해버리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세상에 피브린은 없게 됩니다. 이해되죠? 왜? 얘가 바뀌어야 피브린이 생기는 거잖아.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맞는 말이 되겠죠. 이해되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 된다? 3번이 됩니다. 알겠죠? 자 다음 시간 좀 남았는데 다음 지문을 읽기만 쌤이랑 같이 읽어볼게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해결해보세요. 요거 좀 쉬운데 여러분들 요 지문은요 내신 독서, 그러니까 여러분 2학기 때 알겠죠? 이제 내신 독서할 때 학교 선생님들이 자주 인용하는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이번에 2025년 작년이죠. 작년 2학기 하면서 여러분들 위에 학년 지금 학교 여러 개 하면서 이 지문 쓰는 학교가 2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자주 쓰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질병을 유발하는 병원체. 병원체가 무슨 말인데요, 여러분들? 병의 원인이 되는 물체 말입니다. 알겠죠? 자, 병의 원인이 되는 놈들 뭐 있어? 세균, 진균, 바이러스가 있답니다. 자, 생명체의 기본 구조에 속하는 세포막은요, 지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이중층으로 되어 있대요. 자, 봅시다. 생명체의 기본 구조에 세포막이 있는데 얘는 지질을 주성분으로 한답니다. 근데 우리 생명,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따지면 세포에 세포막이 있고 세포벽이 있었던 거는 배웠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나 무슨 그림 이렇게 기억나는데? 뭐야? 뭐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거 아니야 이거? 여러분들? 맞죠? 나 중학생 때 했던 거 기억나요? 하여튼 세포막, 세포벽이 우리 몸에 있다는 건 다 아닙니다. 맞죠? 자, 근데 이거는 몰랐어. 세포막이 지질을 주성분으로 하고 있대요. 자, 진균과 세균은 일반적으로 세포막 바깥 부분에 세포벽이 있답니다. 사람이랑 똑같네? 아니야? 세포막 바깥에 세포벽이 있는 거 아니야? 나 잘 몰라. 자, 세포막 바깥 부분에 세포벽이 있대요. 자, 바이러스의 표면은 세포막 대신 뭐가 있답니까? 캡시드라고 하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막이 있고 세포막이 그 다음에 그 바깥에 세포벽이 있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바이러스는 어떻게 돼 있다고? 세포벽 없고 세포막 없고 뭐가 있다고? 캡시드라고 하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 벽이 있나 봐. 뭐야? 세균과 진균이랑 좀 서로 다르네. 는 머릿속에 들어오죠. 얘네 둘은 서로 달라. 근데 웃긴 게 뭐냐면요. 이러고 나서 바로 깨집니다, 이게. 자, 잘 보세요. 바이러스의 종류에 따라 캡시드의 외부가 지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피막으로 덮인 경우도 있대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세균과 진균은 지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세포막 있는 애들이죠. 맞죠? 자, 그런데 바이러스의 표면은 뭐로 되어 있다고? 캡시드로 되어 있는데, 껍데기로. 근데 이 껍데기 바깥에 또 지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피막이 또 있는 경우가 있대요. 왜냐면 경우도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 바이러스는 뭐야? 지질 피막이 있는 애도 있고 없는 애도 있는 걸로 나뉜다는 거잖아. 맞죠? 얘는 지금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뭐야? 예외 없이 세포막이 있다고 우리가 판단하겠지. 설명 안 해줬으니까. 맞죠? 자, 그러니까 요거로 봤을 때 우리가 뭐 정보까지 얻어야 돼? 이 바이러스가 또 두 종류로 나뉜다고. 지질 피막이 있는 애랑 없는 애로. 이해되죠? 한편 그래서 나는 읽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요. 혹시 이 지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피막이 세포막이랑 똑같은 말인가? 라는 생각도 했어요. 근데 뒤에 읽어봐도 그게 안 나와. 나 사실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 피막이 세포막이랑 똑같은 말인지는 모르겠어. 왜냐면 이런 거 막 말 바꾸기 많이 하잖아. 맞죠? 근데 어찌됐건 간에 어떤 막이 있는 애도 있대요. 마치 사람처럼. 자, 한편 진균과 일부 세균은 다른 병원체에 비해서 건조, 열, 화학물질의 저항성이 강한 포자를 만든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좀 쉽게 얘기하면 진균 플러스 일부 세균은 엄청나게 안 죽는다. 연결돼요? 되게 안 죽나 봐. 자, 다음 생활환경에서 병원체의 수를 억제하고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역용 화학물질을 뭐라고 하는데 항미생물 화학제라고 한대요. 자, 그래서 항미생물 화학제는 다양한 병원체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구조를 구성하는 성분들에게 화학작용을 일으킨답니다. 광범위한 살균 효과가 있대요. 뭐 여기 적혀있는 대로 하면 당연한 거지. 맞죠? 왜? 여러 병원체가 있는데 세균이든 진균이든 바이러스든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구조가 있는데 걔의 작용을 한대요. 그러면 광범위한 살균 효과 있겠지. 맞죠? 그러나 병원체의 구조와 성분은 병원체의 종류에 따라서 완전히 같지는 않답니다. 그러면 뭐야? 효과도 좀 다르겠네. 많이 가지고 있는 애는 많고 효과가 적게 가지고 있는 애는 효과가 적겠네. 맞죠? 자, 그 다음 봅시다. 항미생물 화학제 중 멸균제라고 하는 게 있답니다. 얘는요, 포자를 포함한 모든 병원체를 뭐 해버린대요? 사멸식 파괴해버린대요. 뭐야? 다 죽여버린다는 거잖아. 맞죠? 자, 멸균제 다 죽여버린다.
이 글 속에 나와 있는 모든 병원체 다 죽인다가 되겠지. 맞죠? 자, 감염 방지제는 포자를 제외한 병원체를 사멸시킨답니다. 자, 그러면 포자를 제외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포자를 제외하는 다른 말로 바꿔볼래? 이때까지 나왔던 것 중에서 뭐로 바꿀 수 있을까? 요거 연결돼요. 포자라는 말 여기 나왔었거든. 봐봐봐. 진균과 일부 세균 잘 죽는다 안 죽는다? 더럽게 안 죽는다. 그런데 진균과 일부 세균에게 멸균제를 쓰면 죽는다 안 죽는다? 죽는다. 다 죽어 다 죽어. 맞죠? 근데 감염 방지제는 포자를 제외했다며. 그럼 누구를 제외한 거야? 진균과 일부 세균을 제외한 병원체를 다 죽인다. 연결돼요? 자, 그러면 감염 방지제는 진균을 죽일 수 있게 돼 없게 돼? 없게 되는 거야. 이해되죠? 이거 나중에 문제 선지로 나오거든요. 근데 요게 진균을 죽이지 못한다.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다른 거 다 읽으면서 밑에 소독제 나오는데 딱 다 읽고 나서 무슨 생각했냐면 진균을 죽일 수 있는 애는 뭐밖에 없다. 얘밖에 없다. 는 가지고 넘어갔어요. 그건 좀 쉽잖아. 그렇게 바꾸면 이해되죠? 그러니까 제외했다라고 하는 건 어찌됐건 제외 안 된 애 찾아가지고 얘는 다 된다는 거 아니야. 맞죠? 자, 다음. 그런 화합물로 병원, 공공시설, 가정의 방역에 사용된대요. 감염 방지제 중 독성이 약해서 사람의 피부나 상처 소독에 사용이 가능한 항미생물 화학제를 뭐라고 한다고? 소독제라고 한다고. 자, 여기에서 난 뭔 생각했느냐? 여기에서 여기로 뭐만 빼면 돼? 독성만 좀 빼면 뭐가 되는 거야? 소독제가 되는 거야.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감염 방지제랑 소독제는 가지고 있는 성분이 비슷하다 안 비슷하다? 비슷하다. 연결돼요? 독성만 빼면 얘가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사람의 세포막도 지질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소독제라 하더라도 사람의 세포를 죽일 수 있으므로 눈이나 호흡기 등의 점막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답니다. 자, 끊어봅시다.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역으로 구성해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소독제, 지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세포막을 녹인다 안 녹인다? 자, 눈이나 호흡기 등 점막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며. 소독제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사람의 세포막도 지질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가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건 죽인다는 거잖아. 이해되죠? 근데 어디에 그러면 그게 드러나는데 눈이나 호흡기 같은 점막에 는 뭐가 있는 거야? 지질 성분을 이제 가지고 있는 세포막이 바로 드러나 있다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닿으면 파괴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소독제가 이렇게 된다는 건 물어봅시다. 감염 방지제도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다가 됩니다. 자, 그럼 물어볼게요. 감염 방지제는 지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세포막을 녹인다 안 녹인다? 녹인다가 됩니다.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 문장을 통해서 감염 방지제도 지질 성분을 녹이는구나가 연결돼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따라서 항미생물 화학제는 병원체에 대한 최대의 방역 효과와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최고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종류별 사용법을 지켜야 된답니다. 혹시 사용법 안 지키고 싶은 사람 없죠? 자, 다음. 항미생물 화학제의 작용 기제는 크게 병원체의 표면을 손상시키는 방식과 병원체 내부에서 대사 기능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답니다. 자, 잘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개로 나눈대요. 방식을. 하나는 표면을 손상하는 거고 하나는 뭐야? 내부를 손상시키는 거래요.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많은 경우 두 기제가 함께 작용한답니다. 그거 왜 나누는데? 아니, 봐봐봐. 많은 경우 두 기제가 함께 작용한다는 건 쓰면은 둘 다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왜 나눠서 얘기하는데? 밑에서 나오는 현상 중에서 어떤 건 얘고 어떤 건 얘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겠지. 이해돼요? 그래서 밑에는 하나는 얘, 하나는 얘, 예시가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 연결해가지고 읽고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알겠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